저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독서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북튜버 공백의 독서 노하우.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공백의 책단장. 안녕하세요.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저의 독서 패턴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의 독서 노하우 첫 번째. 항상 가방에 책을 넣어 다니세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수많은 다독가들이 빼놓지 않고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독서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학생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집 안보다는 집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책이 없는 상태로 바깥을 나가게 되면 사실상 독서량을 늘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집에서 읽는다고 마음 먹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피곤하고 간식도 좀 먹어야 되고 핸드폰도 하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집은 이렇게 유혹될 만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책 한 권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짬짬이 책 읽는 버릇을 몸에 들여야 다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출퇴근 시간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버스 안에서 많이 읽고 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짬날 때도 읽고 점심시간 때도 읽고 쉬는 시간 때도 읽고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아무래도 교통수단 안이라든지 직장 안에서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독서에 집중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평소에 좀 어렵다고 느꼈던 책 그리고 안 읽힌다고 느껴졌던 책을 읽으시면 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책을 고르실 때는 문장이 쉽고 잘 읽히는 책일수록 좋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문장이 막 섬세하고 아름다운 책들보다 서사가 강해서 휙휙 잘 읽히는 소설이 좋고요. 쉽고 유쾌한 에세이 종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좀 가벼운 책이 좋겠죠. 책이 너무 무거우면 나중에 나가기 전에 가방에서 결국 책을 빼놓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백이의 독서 노하우 두 번째. 약속 시간보다 딱 1시간 반 일찍 도착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거는 거의 제가 10여 년간 유지한 버릇이고요. 저의 독서량을 늘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방법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약속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약속 장소에 1시간 반 정도만 일찍 도착해 보세요. 저는 보통 약속이 생기면 약속 장소에 한 2시간 정도 빨리 나가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게는 1~2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기겠죠? 이때 책을 읽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출퇴근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출근 시간이 많이 늦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1~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저처럼 출근 시간이 늦지 않으신 분들, 새벽부터 출근해서 막 1~2시간씩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침 일찍 근무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아침 시간에 책 읽는 게 좀 버거웠고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로 퇴근을 1~2시간 늦게 했어요. 퇴근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1~2시간 책 읽다가 집에 가는 거죠. 이 방법은 사실 개인의 근무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야근이나 잔업 때문에 근무 시간이 기신 분들 혹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평일에 절대 무리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날, 편안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백이의 독서 노하우 세 번째. 한 번에 꼭 한 권의 책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지금 요 책 읽고 있으니까 요거 끝나면 요 책 읽어야지. 같이 읽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러면 저의 경우에는 독서량이 오히려 더 줄더라고요. 차라리 상황에 맞게 2~3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책 읽을 때는 좀 가볍고 쉬운 소설책, 에세이 종류 등을 읽고 집에서 여유롭게 책 읽을 수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에는 비교적 어려웠던 역사책, 종교책,
철학책 이런 것들을 읽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읽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막 내용이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백이의 독서 노하우 네 번째, 같이 읽으세요. 누군가와 같이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혼자서 뭘 하면 중간에 자꾸 그만두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독서가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혼자서 독서량을 늘리려고 하면 중간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누군가와 함께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붙어 앉아서 동시에 책을 읽으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편한 시간대에 읽되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와 함께 읽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서로 동시에 같은 책을 읽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자가 좋아하는 책을 서로 선물해주고 동시에 읽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저는 가끔 이 독서법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좋았어요. 아주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 모임입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물론 조금 시간도 들고 품이 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르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독서 모임에는 보통 일종의 데드라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죠. 공백이의 독서 노하우 다섯 번째, 기록은 꼭 남기세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꼭 긴 리뷰, 독서 감상문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책 제목, 책 읽기 시작한 날, 책 다 읽은 날 이것만 적어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자가 맨날 쓰는 다이어리 한 켠에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SNS에 적으셔도 좋고 요즘에는 독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노트 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주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독서 패턴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추천드립니다. 공백이의 독서 노하우 마지막, 두 가지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첫 번째, 안 읽은 책이 쌓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읽다만 책이 많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책장에 있는 책들 다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안 읽은 책이 진짜 많아요. 모두 나중에 차차 읽을 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다 놓고 안 읽은 책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책들은 지금은 잘 안 읽히다가 나중에 술술 읽히게 되는 책들도 있고요. 또 어떤 책들은 지금은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책들도 있어요. 또 지금은 별로 안 땡겨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나 기분이 되면 굉장히 막 갑자기 땡기는 그런 책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 안 읽고 쌓여있는 책들 보면서 너무 막 자책감을 느끼시거나 의욕을 상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안 읽은 책이 그렇게 눈에 보이면은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말고도 제가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항상 자주 들려보기, 그리고 사고 싶었던 책은 꼭 적어두거나 장바구니에 넣어두기, 사방팔방에서 책을 추천받거나 혹은 추천해주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책 선물해주기 등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라는 것 자체에 나 스스로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환경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글, 서점,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에 자꾸 나를 던져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쯤에서 영상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사실 노하우라고 해놓고 별게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식단장이었습니다.